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양동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양동이란 어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이 양반의 동네로 선비들이 많이 나와서 양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박어사가 특별히 이 마을을 둘러보게 된 것은 어떤 풍속과 양반다운 일이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두한 옷과 다 떨어진 갓을 썼습니다. 어사는 어느 큰 대문이 달린 집 앞에 서서 호령을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길 가는 나그네가 노자도 떨어지고 하룻밤 묵어가는 신세를 지잔다고 주인 어른께 어찌오라.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사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인어른 손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네, 저는 이 아무개이고 양동 이가입니다. 본관이 어디시오? 밀양 박지입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많이 시장하겠소. 여봐라, 저녁상을 가지고 오너라. 네. 손님,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혼자 식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내 얼른 먹고 주인장이 오면 물어봐야겠다. 주인장, 어찌하여 안채에 들어가셔서 웃고 박수를 치는 것이오? 그리고 여인의 웃음소리는 또 무엇입니까? 예, 대단히 송구 들었습니다. 저는 쓰라의 아들 7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까지 모두 합치면 14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식사 때가 되면 여기에 모입니다. 이 늙은 나비를 위하여 며느리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반찬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 한 며느리가 한 가지씩 모두 7반찬이죠. 제가 수저를 들어 밥을 떠놓고 반찬 한 젓가락 집으면 기다리던 아이들이 모두 손뼉을 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온 반찬을 제가 먼저 집는 데 따라 저희들끼리 1등했다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맏며느리에게 작은 며느리들은 어리광 부르며 형님, 올해는 제가 1등했어요 하고 서로 마주보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도 이런 지극한 대접을 혼자 받았습니다. 허허허. 어사 박문수는 지금까지 여러 고을을 다녀보았지만 이와 같이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들과 화목한 집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양반 가문의 집안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참 주인장, 복도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이다. 어떤 이는 내가 나는 님보다 더 낫다고 하기도 하더군요. 도성으로 돌아온 박어사는 대궐로 들어가 곧 임금님께 갔습니다. 그래, 경주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하던가? 여체여체한 복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효행상을 내리시어 모두의 기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요. 오, 그렇소. 여봐라, 경주 양동마을에 이 아무개를 대궐에 들게 하라. 대궐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주인 선미는 영문도 모르고 아들들과 함께 처음 보는 대궐 안으로 들어와 왕을 뵈었습니다. 시는 경상도 경주고을 양동에 사는 이 아무개입니다. 그래, 경은 7 형제를 두고 그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효성스럽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예,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가를 빠짐없이 말해보아라.
노인은 평소에 아들 내외가 하는 일을 세세하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노인에게 구슬을 주며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 노인과 아들들을 태운 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노인과 아들들이 뱃멀미도 나고 정신없이 뒹굴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너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자랑하려고 품속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임금님께서 받은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강을 건널 때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임금님께 다시 만날 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선비 노인은 그만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선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가 식사를 드실지 생각하며 강을 건너 시댁으로 오는데 낚시꾼이 얼음 위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고기 나에게 파시오. 이거 파는 거 아니오. 그러지 말고 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 파시지요. 우리 시아버지께서 입맛을 잃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회들이면 입맛이 돋아올까 싶어 그렇습니다. 세댁 마음씨가 갸륵하오. 알겠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회를 가져왔습니다. 좀 잡수세요. 아니다. 괜찮다. 안 먹으련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도 마다하시고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면 잘못되실까봐 걱정입니다. 아가, 실은 내가 한양에 갔다가 임금님께 받은 구슬을 잃어버렸지 뭐냐. 다음에 뵐 때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님 구슬이라고 하셨는지요? 어휴, 그래. 아버님 혹시 찾으시는 것이 이것이옵니까? 아가,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 해드리려고 낚시꾼에게 잉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칼끝에서 무엇인가 딸깍 하는 것이 느껴지기에 자세히 보니 바로 이 구슬이었습니다. 너의 깊은 욕심이 나를 살렸구나. 살렸어. 고맙다, 아가. 노인이 강을 건널 때 강물에 빠뜨린 구슬을 그 잉어가 꿀꺽 삼켰나 봅니다. 그 잉어가 낚시꾼의 바늘에 건졌고 그것을 경주 양동마을 이씨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샀던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경주 양동마을 이간의 효부들의 효성지극한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물고기를 대접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랍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로 추정되며 유교의 검소한 기품에 따라 건립된 특수 목적용 건축물입니다. 처음엔 태실 7칸, 좌우방이 2칸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그 후 다시 고쳐짓고 증축하여 태실 19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엔 49위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영년전은 처음에는 태실 4칸, 동서겹방 각 한 칸씩으로 6칸 규모였는데 이 역시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증축하여 현재 16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34위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불태운 임진왜란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종묘는 개별적으로 비대칭 구조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위계 질서를 반영하여 정전과 영년전의 기단과 차마, 지붕의 높이, 기둥의 굵기를 그 위계에 따라 달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종묘에서는 과연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종묘는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인 제사인 종묘제례에 참여한 공간입니다. 조선 왕조의 제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이어서 종묘대제라고도 하는데요. 왕과 함께 행하는 제사라니 얼마나 웅장하고 멋스러울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정말 자랑스러운 점은 오늘날까지도 종묘제례가 행해지고 제사에는 종묘제례야 의 음악과 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유산인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역시 200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장관일지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다고요? 아! 답사 가시기 전에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는 입장료가 1,000원이고 그 외에는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 무료 관람 대상자는 빠뜨리지 말고 꼭 신분증 잘 챙겨서 출발합시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과 반려동물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 점,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도 꼭 유의하세요. 저와 함께 귀와 눈으로 한 종묘여행은 어떠셨나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직접 가셔서 더 많이 보충합시다. 지금까지 김리아의 종묘에 관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유찬입니다. 이번에 저는 불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은 성운교, 백운교, 그리고 자하문이 있습니다. 이 성운교와 백운교, 그리고 자하문을 지나면 여성스러운 바보탑이 있고 저 반대편에 있는 연화교, 칠보교를 지나서 남성스러운 화가탑이 있습니다. 불국사는 199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입니다.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인 서기 751년에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만든
사찰로 130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백운교 아래에는 무지개 다리라는 홍리교가 있습니다. 돌을 접착제 없이 서로 맞대어 돌 아래 부분이 좁고 밑부분은 넓게 하여 만들었는데 한 3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접착제를 붙였다면 여름에 더운 날씨에 팽창하여 돌이 깨졌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저쪽을 보시겠습니다. 저쪽을 보면 바위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바위와 벽 사이를 보면 틈이 있는데 마치 퍼즐처럼 이어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랭이 공법은 아무리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불국사가 13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음에도 잘 견뎌냈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곳은 연화교와 칠보교입니다. 연화교는 10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칠보교는 7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화교에는 연꽃 모양의 발판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지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화교에는 중앙계단이 있으나 칠보교에서는 가리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꽃은 부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부처를 밟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계단을 설치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에는 법영로가 있습니다. 저 돌을 연꽃 모양으로 깎아서 사면이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꽃 모양으로 깎아 놓은 곳은 하늘,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누각은 하늘에 종을 달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종이 아닌 벚꽃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법영루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탑 중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가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가탑은 세계에서 상승감과 안정감이 최고인 탑입니다. 일본 도굴꾼들이 석가탑을 이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때 보통은 3층에 보물이 있었는데 석가탑은 유일하게 2층에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도굴꾼들이 3층에서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지렛대로 들었는데 3층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2층에서 이제 열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뭐 만져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2층에는 놀랍게도 속 안에 있었습니다. 깊은 데 안에 있어가지고 일본 도굴꾼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2층에서 무구정광 대자란 이경이 발견되었습니다. 무구정광 대자란 이경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큰 살이 안에 작은 살이, 그 작은 살이 안에 또 작은 살이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지진이 나서 보수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를 할 때 또 다른 보물이 나왔습니다. 고협인 다란이경이라는 것인데 국보 제126-28호입니다.
제 뒤에 있는 탑은 다보탑입니다. 다보탑도 불국사가 생길 때 만들어진 것이고 또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다보탑에는 사자상이 4개가 있었으나 일본 도굴꾼에 의하여 지금은 사자상 3개가 없어지고 사자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보탑은 석가탑과는 달리 모양이 독특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불국사는 이 땅에서 130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불국사는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한번 불이 탔으나 다시 창건을 했습니다. 저도 후손들한테 이제 불국사를 알리고 또 불국사를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대흥 초등학교 2학년 김지아입니다. 저는 아직 언니 오빠들만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재엔 익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책이나 컴퓨터에서 가끔 접했거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갔던 기억을 더듬어 하회와 양동 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소개하는 문화유산에 소중한 관심 부탁드리며 많은 경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무렵 코로나가 없을 때 제가 이 두 곳에 방문했었는데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는 조선시대의 가옥들과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연만들기, 멧돼 달리기, 제기차기 등등의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많아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조성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해정마을입니다. 숲이 울창한 산과 마을을 지르는 강, 탁 트인 농경지는 조선시대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는 배산임수적 배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했을 선조들을 생각하면 와!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2010년 제가 태어나기 3년 전 2010년 8월 브라질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하회마을은 하회민속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하회,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풍살 류씨의 가족이 살았던 집성촌인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류성룡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하회마을은 여러 민속놀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하회 별신고 탈춤놀이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날이 너무 더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지만 시간이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시면 안동 찜닭과 안동 간 고등어도 꼭 맛보시길 바래요. 맛이 베리 굿!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양대문벌로 이어내려온 역사적인 시정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큰 양반 가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 기와집들은 종갈수록 높고 넓은 상등성이 터에 양반들 법도에 따라 집을 배열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촌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이들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하니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죠? 양궁동 마을은 1992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경주 시민은 무료 입장으로 하니 빨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포항, 영덕, 울진, 울릉도민은 50%가 할인이 된다고 하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신분증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 행복한 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 꼭 답사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으니 방역수칙 지키기는 꼭 부탁드립니다. 약속!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지아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